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무브타운 대표 강사 성기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척추 앞쪽, 우리 몸통의 앞쪽에 있는 근육들에 이어서 몸통의 뒤쪽인 등 쪽에 해당하는 근육들 중에서 지난번에 배웠던 얕은 층이 아닌 깊은 층에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방연근까지 함께 배워볼 예정이거든요. 일단 먼저 우리 깊은 층에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능을 설명을 해드리면 척추를 이제 세워주는 기능을 한다. 어디로부터? 중력으로부터 세워주는 기능을 하는 근육들이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척추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근육들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근육들을 다른 이름으로는 항중력근이라고 불러요. 네, 항중력근 이름 그대로 대항한다. 어디에? 중력에. 그래서 중력에 대항하는 근육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능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배워볼 근육은 척추 기립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일단 척추 기립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근육이 있어요. 이제 세 가지 근육을 이제 목에 있느냐, 흉추에 있느냐, 아니면 요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구분하긴 하지만 그러한 구분보다는 일단 그 세 개의 종류의 근육에 대해서 아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척추를 보면은 이 등을 만져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이 돌기들이 보이죠? 요 부분을 극돌기라고 하는데 이 극돌기에서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근육이 극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근 같은 경우에는 이 극돌기에 가장 가까운 근육이다. 그래서 얘네 기능을 보면은 근섬유가 이게 수직 방향으로 생겼죠. 그래서 양쪽이 수축했을 때 척추의 신전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으로는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그 옆으로는 췌장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름 그대로 이제 긴 근육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췌장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추 파트와 흉추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제 극근보다는 조금 더 가쪽으로 이동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척추의 신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제 바깥에 있는 근육인데 장늑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장늑근은 이름 그대로 보시면 장골에서 시작해서 늑골까지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장늑근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척추 기립근 중에서 제일 가쪽에 있는 근육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의 이제 기능 자체가 수축하는 방향이 이렇게 수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척추에 회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근육들 보면은 조금 더 이 극돌기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수직의 근섬유 방향을 갖고 있는데 장늑근은 조금 더 가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척추의 회전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어느 쪽 회전이냐면 지금 보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등을 잡아 당기게 되면은 어떤 쪽 회전으로 일어나죠? 오른쪽 장늑근이 수축을 하면은 오른쪽으로 회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같은 쪽 회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러한 척추기립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묶여져 있는 거 보이실까요? 여기를 공통건이라고 하는데 이 공통건에 묶여서 이제 어디에 붙느냐? 장골근과 천추에 이렇게 붙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척추의 신전을 만드는 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이 방향으로 수축했을 때, 우리가 척추의 신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수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천추를 위쪽으로 잡아 당기게 되면서 요추의 전만을 증가시키고 골반의 천추의 전방 경사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천장관절이라고 나중에 배우실 텐데 천장관절의 움직임에서는 천추가 앞기울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천장관절에서는 이제 뉴테이션이 앞끄덕임이 증가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 척추 길이끈을 걷어내면은 보이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자, 어, 이 밑에 있는 근육들은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척추 길이끈도 세 가지의 근육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묶고 있는 게 척추 길이끈이었던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근육이 있는데 이렇게 또 묶고 있는 이제 이름이 있어요. 어떻게 묶여 있냐면 횡돌기, 극근, 군이라고 묶여져 있습니다. 그 군은 그룹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횡돌기는 말 그대로 이 척추뼈의 이 옆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횡돌기라고 하고 이렇게 뒤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극돌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횡돌기 극근구는 횡돌기에서 시작해서 극돌기 방향으로 근손묘 방향을 가진 근육들을 횡돌기 극근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근육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혈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다혈근의 기능은 그때 설명을 해드렸었죠. 근데 보시면 근섬유의 방향이 횡돌기에서 극돌기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음. 엄밀히 따지면 이 횡돌기 극근근 같은 경우에는 또 경유하는 척추의 개수가 척추 길이끈에 비해서 조금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상대적으로 짧은 근육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근육인 반가시근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이 반가시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경추 신전근으로서 두판상근과 견판상근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던 근육이에요. 그래서 경추의 신전을 만드는 중요한 그리고 머리의 신전을 만드는 중요한 근육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근육은 여기 보시면 이 횡돌기에서 극돌기까지 이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회선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회전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회선근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그 회선이 로테이션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척추들을 약간의 로테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지만 그 움직임의 기능보다는 이 친구들은 이 척추뼈끼리 벌어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짧은 근육은 이름 그대로인 짧은 분절 무리근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짧은 분절을 우리가 형성하는 근육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근육이 있냐면 자, 맨 여기요. 요추 부분을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횡돌기 사이에 있는 근육이 있죠. 그래서 요 근육을 이제 먼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극돌기 사이에 있는 근육들도 있어요. 그래서 횡돌기 사이에 있는 근육과 극돌기에 있는 사이 근육들이 보시면은 뼈를 하나만 이렇게 주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분절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짧은 분절 무리근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층도 척추 길이끈부터 짧은 분절 무리근으로 갈수록 길이가 짧아지고 경유하는 척추의 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임의 기능보다는 안정성의 기능을 담당해주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깊은 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은 요방형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방향근은 이름 그대로 요 허리에 있는 방형, 네모난 모양의 근육을 의미해요. 그래서 붙는 위치를 보면은 우리 척추, 요추의 횡돌기에 붙고요. 그리고 장골릉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12번 늑골에 붙어요.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근육입니다. 일단 얘의 기능을 보면 수축을 하면 어떻게 수축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수축할 수 있겠죠. 자, 늑골이 장골 쪽으로 당겨져 오면은 어떠한 기능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축구리라는 기능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영어로는 lateral bending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lateral flexion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단독적으로 만약에 쓰인다면은 신전을 동반한 축구를 만들 거예요. 왜냐면 등 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어떤 근육과 같이 수축을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동시에 수축을 해줘야 신전을 없애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외복사근, 내복사근 축구를 만들지만 굴곡 또한 같이 만들어내는 근육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요 방향근과 같이 써야 온전한 축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파란 선을 따라 수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골반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기능을 하겠죠. 자, 이러한 기능 때문에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둔근이 우리가 다리가 우리 대퇴골이 움직이는 오켓이 상황이 아니라 이 골반이 움직이는 다리가 고정되고 골반이 움직이는 시켓이 상황에서는 수축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골반뼈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끔 만들어요. 왼쪽이 수축하면 이때 오른쪽 요방형근이 같이 수축을 하면서 이 회전 자체를 도와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떠한 동작이냐면 우리 외발서기 할 때 골반이 툭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분들은 중둔근이 약하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중둔근이 약한 분들은 반대쪽 요방형근을 억지로 끌어다 쓰는 듯한 보상작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방형근의 기능은 이렇게 알아봤고, 그리고 요방형근의 또 하나의 기능은 한쪽이 수축했을 때는 라테랄 밴딩을 만들지만 같이 수축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수축을 하겠죠? 그러면 이 요추뼈들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게 되겠죠. 즉 수직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직 안정성은 말 그대로 위아래로 꽉 눌러서 흔들리지 않게끔 하나의 기둥처럼 만들어주는 안정성을 의미를 해요. 대신에 요추가 옆에서 봤을 때 약간의 전만의 형태를 우리가 취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강하게 압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만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증가하는 전만을 앞쪽에 있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코어 근육들이 복강내압을 잘 유지해줘서 전만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상태를 또 유지를 해줘야 온전한 수직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요방연근과 우리 내적인 코어 근육들이 상호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요방연근은 근막적으로 봤을 때 장요근과 그리고 횡격막과 이렇게 연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맞습니다. 어, 우리 요방연근 같은 경우에는 이 호흡에 또 영향을 주는 근육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호흡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장요근과 그리고 요방연근을 이제 호흡근들과 함께 같이 이제 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완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호흡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근육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요방연근은 호흡과 관련된 근육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은 등에 있는 근육 중에서 깊은 층에 있는 근육과 요방형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깊은 층에 있는 근육은 말 그대로 척추를 세워주고 척추를 중력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항중력근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방형근 같은 경우에도 호흡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요추의 수직 안정성을 증가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근육이기도 하고 한 발 서기는 했을 때는 중둔근과 함께 한 발에 설 수 있도록 골반이 한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능 또한 수행하는 매우 체간의 안정성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육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